반갑습니다. 지소입니다. 이게 호박이랍니다. 제때 수확을 안 하고 냅두면 이렇게 된다는데 뭐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호박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. 신기하네요. 이건 또 오이래입니다. 이게 어딜 봐서 오이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아무튼 오이래니까 뭐 믿어야죠. 과연 먹을 수가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옆에 계신 발로 보조 출연하신 마누라님한테 이걸 과연 먹을 수 있는지 아주 자상하게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. 먹어봐. 네가 먹어. 네, 다행히 살아서 닭장까지 대피를 했습니다. 결국은 옆에 박스를 댔네요. 하도 싸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곧 추워질 거라 바닥에 짚을 좀 많이 깔아줬어요. 3번 닭장은 평화롭네요. 근데 보니까 여기 이 고무다라이로 된 사료통을 저희 장모님이 갖다 놓으셨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작업이 좀 더디니까 속이 좀 터지셨나봐요. 뭐 덕분에 저는 사료통 작업은 한동안 안 해도 되겠네요. 알방에도 짚을 많이 깔아줬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뭐가 있죠, 저기. 낳네요. 알을 낳습니다. 알라라고 알방을 만들었더니 진짜 거기다 낳네요. 닭이니까. 2층에는 없습니다. 아직 닭들이 어려서 그런 건지 2층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좀 두고 봐서 2층에 들어가기 쉽게 계단이라도 좀 달아줘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듀얼트 트리머입니다. 이걸로 깎아서 문마다 손잡이를 하나씩 달아주려고 그래요. 전에는 그라인더로 막 불날 듯이 나무를 썰었는데 이번에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안전하게 직소로 자르고 트리머로 깎는 식으로 해서 손잡이를 만들 겁니다. 주 재료는 강목입니다. 트리머는 제가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뭐 뭘 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트리머 비트라 그러죠? 이 트리머 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트리머보다.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밑에 볼이 하나 달렸죠? 베어링처럼. 그래서 그걸로 밑에 나무를 지지해가지고 원하는 모형을 깎아내는 거고요. 다른 거 하나는 볼이 없죠. 이거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대놓고 원하는 모양을 깎는 게 낫습니다. 그냥 제가 가이드 없이 해보니까 옹이구멍 같이 나무가 단단해지거나 물러지는 데서 훅훅 나가가지고 나무도 다 망치고 작업도 다 망쳐버리더라고요. 트리머는 날만 안전하게 꽉 조여주면 손 다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. 트리머는 허공에다가 그냥 돌렸을 때는 소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. 그래서 방심할 수 있는데 나무에 닿는 순간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. 그래서 귀를 보호할 수 있게 귀마개 같은 걸 꼭 착용하고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테스트 삼아서 버리는 강목 하나 가져다가 밀어봤습니다. 트리머 비트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데다가 그냥 비트 날만 봐갖고는 이게 어떻게 깎이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트리머 비트의 이 길이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을 살짝살짝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씩 직접 나무에다가 대고 작업을 살짝 해봐서 원하는 모양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요렇게 되는 거죠. 둥근 모서리. 네, 그래서 소송 걸진 않겠지. 테스트가 끝났으니 이제 본체를 갈아줘야죠. 이 트리머가 비교적 안전한 공구에 속하지만 비교적일 뿐입니다. 이 얇은 목재를 가공할 때 손으로 그 목재를 지지하고선 갈다가 꽉 누르는 과정에서 날에다 손을 탁 대는 수가 있어요. 대는 순간 일 터지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가급적이면 손으로 지지 안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런 퀵그립이나 클램프에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하기를 추천을 합니다. 저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요. 하다못해 퀵그립이나 클램프가 없다면은 바이스에라도 걸어서 작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사면을 다 깎았습니다. 여기다가 직소로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홈을 파줘야죠. 그에 앞서서 손잡이 길이에 맞게 재단을 쳐줘야겠죠. 적당히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게만 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나중에 내부를 또 동글게 트리머로 깎아야 되니까 트리머 기계가 지나갈 레일이 될 만큼 여분으로 한 1, 2cm 정도는 남겨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녀석에 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. 보시 직소입니다. 가격이 상당한데 기능은 분명히 그만큼 많고 묵직하지만은 절대 추천드릴 제품이 못 됩니다. 현재는 한 3, 4만 원대에도 충분하게 쓸만한 제품이 나오고요. 어차피 뭐 스테인레스를 자르겠다, 쇠파이프를 자르겠다, 그때는 이 좋은 직소를 살 게 아니고 날을
그거에 맞는 걸로 사서 끼시면 됩니다. 뭐 그 정도예요. 이 직소의 최대 단점은 날을 원터치로 끼울 수 없다는 겁니다. 그것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가 힘들어요. 힘은 충분합니다. 날이 깨끗한 절단 되는 날이 있고 빠른 절단 되는 날이 있는데요. 저는 빠른 절단을 선호합니다. 어차피 갈아야 돼요. 그라인더로 샌딩을 할 거기 때문에 꽉 조여줬습니다. 이 그라인더는 정말 위험해요. 샌딩을 해주는 이유는 손잡이가 부드러워야 되기도 하지만은 이 트리머가 지나갈 때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서 볼록 튀어나오게 가공이 되거든요. 그래서 트리머 작업을 할 때는 먼저 깨끗하게 샌딩을 해주고 트리머를 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, 일렬로 배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채꼴로 배열하는 게 샌딩 작업하기에 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내부를 트리머로 쫙 밀어주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죠. 내부는 손가락이 직접 닿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더 신경 써서 갈아줬습니다. 트리머질 할 때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결착을 해주면 작업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. 세 개는 결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꼭 하나가 이렇게 겉돌더라고요. 이제 손잡이의 양쪽 끝부분을 45도로 잘라줍니다. 아무래도 좀 부들부들한 게 좋죠, 손잡이는. 그리고 나서 그 잘린 단면도 트리머로 밀어주는 거죠. 손잡이는 동글동글해야 되니까. 그리고 샌딩을 한 번 더 해줍니다. 트리머로 다듬어지지 않은 데가 많으니까요. 그라인더 샌딩기는 회전이 너무 빨라가지고 나무를 훅훅 파먹습니다. 그래서 정말 깐나내기 쓰다듬어 주듯이 살살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사포질을 좀 해줍니다. 아무래도 미세한 작업은 사람 손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. 뭐 재료는 강목이지만 스테인을 발라주기로 했습니다. 손잡이니까. 요거는 난생 처음 써보는데요. 반석 케미컬이라는 데서 나온 우드 스테인이고 4리터인데 25,000원 밖에 안 합니다. 제가 단골로 다니는 철물점 아저씨가 추천을 해줘서 샀는데요. 알코올 냄새가 따는 순간 확 올라옵니다. 그래갖고 이거 잘못 샀나 속았나 했는데 뭐 발라보니까 잘 발려요. 아무래도 알코올이 들어있다 보니까 빨리 마르고 빠르게 재도장을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거는 참 좋습니다. 아무래도 뭉쳐있으면은 빠르게 찐덕찐덕해질 것 같은데 저는 찐덕찐덕해지는 거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서 바로바로 면장갑으로 밀어주거든요. 그래서 찐덕찐덕하지는 않았고 3차 도장까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. 요게 1차 도장 완성된 모습입니다. 요거는 2차고요. 요게 3차입니다. 마지막으로 해준 거. 뭐 다 똑같아 보이네요? 그냥 다른데 왜 똑같지? 하루를 말려줬고요. 그 다음에 문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네, 이걸로 마지막 작업이 되는데 나름 저 철망이랑 나무 사이를 유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꽉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처음 닭장을 만들 때는 손잡이 부분이 닿는 만큼 철망을 뜯어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붙였더니 약간 들뜨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타카로 더 많이 박아줬어요. 3번 방 닭장 문짝 작업을 들어가는데 이 수탉이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. 지금 저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좌우로 뛰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차에 타고 있는데 유리창을 웬 장닭이 날라와가지고 확 쪼면서 제 눈을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. 그 이후로 제가 수탉을 엄청 무서워하는데 그 공포가 살아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을 쫓아내느라고 한참 애를 먹었어요. 그래도 문을 달긴 달아야 되니까 저 보십시오. 얼마나 이 공포에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제가. 아무튼 저 수탉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작업을 완료시켰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으로 모든 걸 끝내고 싶었거든요. 결국은 3번 닭장, 4번 닭장 전부 문짝을 조립을 완료했고요. 이로써 닭장 작업은 이제 마지막 회가 됩니다. 다음 영상으로는 캣타워를 할 것이냐 밥상을 할 것이냐 지금 고민 중인데요. 둘 다 급하거든요.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닭장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. 닭은 새벽에만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. 여기 이름을 모르는 정의로운 닭들이 횃대 위에 다 올라가 있고요. 여기 브라마,
그리고 한쪽 방은 비었습니다. 빈 방에는 아마 고양이 같은 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. 저 우는 거 보십시오. 왜 울까요? 저녁인데. 아무튼 또 댐비나 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. 살살 다가오네요. 다가온다. 다가오지 마. 승질 보십시오, 저거. 근데 꼬리는 참 이쁜 것 같아요. 남자가 닭한테 쫄았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음날 한바탕 하러 찾아갔더니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제가 손을 뻗어서 저 알을 꺼냈다가는 이 암탉들의 저 부리가 제 정수리와 손등에 사정없이 내려 꽂히겠죠. 그래서 알방문을 만들어 둔 겁니다. 알에 감탄을 하고 있는데 저기 발 보이십니까? 아, 무섭네요. 빠른 사과 후 주랭랑이 답인 것 같습니다. 미안. 이 알도 전에 거랑 같이 장모님한테 갖다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장모님이 희한한 얘기를 하시네요. 아니 이것도 장딱이네. 이게 암딱이고. 어떻게 계란만 보고 알아요? 알아. 뭐 부화시켜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냥 오믈렛이 돼버렸습니다. 이렇게 2달 동안 이어왔던 닭장 시리즈는 끝났고요. 저는 다음 새로운 가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브라마 한번 쭉 보여드리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. Yeah.